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권혜수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남녀차별로 상처 입은 자아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상담센터에서 만난 여대생 사연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여대생은요, 이성교제를 하다가 파트너로부터 성차별적인 어떤 언행을 받고 상처를 입고 이별을 고민하고 있는 사례였습니다. 양상담센터에 있다 보면 종종 만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성교제를 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남녀 차별적인 이슈들을 저희가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누구나가 적지 않은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처 입은 어떤 자아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 여대생 사례를 중심으로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조금 매끄럽게 풀어나가기 위해서요. 이 여대생의 이름을 나래라고 좀 불러보겠습니다. 나래는 대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고요.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의 그 교제를 계속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헤어져야 될지 고민스러워서 상담센터를 내방했던 사례였습니다. 나래는요,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너무 호감을 가졌고 짧은 시간에 서로 급속도로 가까워졌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래는 남자친구의 어떤 가부장적이고 여성을 폄하하는 태도가 계속 눈에 거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함께 길을 가다가 같은 과 구분 남자친구를 만나며 우리가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자가 왜 그렇게 웃음이 해프냐부터 해서 치마 길이, 화장의 어떤 농도 아니면 체중 이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이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게 시시콜콜 어떤 이야기를 하곤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여자다움이 무엇이냐라고 이 남자친구가 정한 기준을 이 나래에게 끊임없이 강요를 하였던 거죠. 하지만 이 나래는 이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금만 참거나 아니면 뭐 적당한 수준에서 이 남자친구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친구하고 만나고 있는데 함께 있을 때마다 자신이 되게 뭔가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외롭고 되게 어떤 짜증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나래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지 않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남자친구가 있을 때마다 일어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관계를 거스릴 것 같고 또 자기가 가장 끔찍히 생각하는 이별이라는 걸로 갈까봐 많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상담센터에 와서 어떻게 하면 이 남자친구랑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털어놓았던 겁니다. 지금부터 이 나래의 사례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게 차별적인 상황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좀 치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4가지 정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자신에게 찾아온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요. 자기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조금 허락해 보자라는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나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되게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어떨 때는 수치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요. 이런 감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사랑한다면 남자친구의 그런 행동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우리 사이에 이 주제만 껄끄럽지 않다면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내가 괜히 너무 민감해서 이 주제를 우리 사이에 등장시켜서 뭔가 관계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건 아닌가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어떤 찾아온 감정들을 억압하거나 애써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꿔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이 고통스럽고 더 많이 이제 그 감정들이 거칠어졌던 겁니다. 감정은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수용의 대상입니다.
나래가 남자친구의 관계에서 성차별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거죠. 감정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감정이든요, 그 감정이 일어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은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감정에 대해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통제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요, 그 감정을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그 감정이 더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다니고 그 힘이 더 거세어진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중요한 어떤 발표를 앞두고 불안할 때 불안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그 불안은 더 증폭된다는 걸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감정이라는 건요,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어요? 근데 그 감정이 지금 이 자리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오늘 발표를 앞두고 많이 긴장되고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을 보면서 많이 이제 뭐 짜증이 나기도 했고요. 어떤 일이 잘 되어서 되게 뿌듯하기도 했고요. 학생들하고 얘기하다가 되게 기쁘기도 했었고요. 아침에 그 감정이 아주 여러 감정으로 다양하게 감정들이 변화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감정이라는 건요, 어느 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걸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는 새로운 감정들이 또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수치스럽거나 화가 나거나 하면 그 감정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 속에 머무게 될까봐, 그래서 내가 그 감정 때문에 다른 일을 그르치게 될까봐, 그 관계를 그르치게 될까봐 걱정되고 고통스러워 하게 되는 겁니다. 감정은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또 구름이 흘러가듯이 그 감정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두려운 감정들이 나타나더라도 그 감정은 또다시 흘러갈 것이고 그 자리는 또 다른 감정이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 찾아오더라도요, 그 감정이 자기 안에 좀 머물 수 있도록 한번 허락해 보시면 어떨까요?